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모니카 페트 지음, 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 생각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저학년 추천 도서이기도 한데요. 생각을 모으는 부르퉁 아저씨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르퉁 씨라는 괴상한 이름의 아저씨가 있단다. 날마다 아침 6시 반이면 멀리서부터 발을 질질 끄는 듯한 무거운 걸음소리가 들려오지. 바로 아저씨가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야. 그 시간에 내가 사는 동네는 무척 조용하거든. 8시 전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아. 이따금 고양이가 길을 휙 가로질러 소리 없이 어느 집 마당으로 사라지든가 아니면 멀리 큰 찻길에서 나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든가 할 뿐 그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단다. 우리 동네는 아직 포근한 이불 같은 잠으로 덮여 있지만 나는 얼른 창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지. 몸을 쑥 내밀고 길을 내려다보면 을의 아저씨가 첫 번째 가로등 아니면 두 번째 가로등 옆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단다. 아저씨는 저기 주말농장 뒤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 작은 방 2개 하고 작은 욕실이 있는데 방 하나는 거실 겸 부엌 겸 침실이고 또 하나는 작업실이야. 아저씨는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더 많은 방은 필요 없거든. 다만 많이 걷고 나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간단히 음식을 먹고 조금 쉰 다음 작업실로 들어간단다. 그리고는 배낭을 열고 미리 바닥에 깔아놓은 부드러운 큰 보자기 위에다 모아온 생각들을 붓는 거야. 아저씨는 우선 빈 배낭을 옆으로 밀어놓고 보자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서로 엉켜있는 생각들을 풀어놓는단다. 그리고 생각들을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정리해 선반에 갖다 놓는 거야. 예를 들어 기억 선반에는 개성 있는 생각, 고운 생각, 거친 생각, 고지식한 생각, 깊은 생각 같은 것을 갖다 놓지. 니은 선반에는 나쁜 생각, 너그러운 생각, 노여운 생각, 넓은 생각 같은 것을, 디귿 선반에는 다부진 생각, 단순한 생각, 대견한 생각, 더러운 생각, 둔해진 생각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생각들을 정리하는 일은 아주 많은 조심성이 필요하단다. 생각들은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혼동하기 일쑤거든. 때로는 어떤 생각들은 아저씨한테서 도망치려고 어딘가 숨어 있기도 하고 말이야. 그럴 때면 아저씨는 그 생각을 찾아 무릎으로 방 안을 기어다니며 컴컴한 구석과 모서리를 뒤지곤 하지.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단다. 단지 건방진 생각, 제멋대로 구는 생각, 나쁜 생각, 못된 생각들만 그렇게 하거든. 아저씨는 자상한 사람이라 이런 사고가 생겨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 특히 아름다운 생각이 손에 들어오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고 말지. 정리를 끝낸 후 아저씨는 생각들이 잠시 쉴 수 있게 선반에 그대로 놓아둔단다. 그래야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한 즙이 많아지거든. 그렇게 되기까지는 약 2시간이 걸린단다. 그 다음엔 하나씩 들어올려 조심조심 커다란 대바구니에 담아서 밖으로 들고 나오는 거야. 아저씨는 내 창문 밑을 지날 때 고개를 들어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는 나지막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단다. 그럼 나도 낮은 소리로 인사를 건네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떨 땐 아저씨가 날씨가 참 좋지요 라고 말하거나 벌써 일어나 책상에 앉으셨나 봅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하지. 그리고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언제나 아저씨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단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지.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이 말이야. 난 아저씨를 믿을 수 있어. 절대 늦는 법이 없거든. 아저씨한테 시계를 맞추어도 될 정도야. 그만큼 아저씨는 매일 아침 6시 반 정각에 나타난단다. 아저씨는 외투가 딱 한 벌뿐인데 얼마나 낡았는지 무릎 주변이 닳아서 실오라기가 비칠 정도야. 또 두 눈은 베레모를 눌러 쓰고 있어서 늘 모자 그늘에 가려져 있어. 등에는 불룩한 배낭을 메고 있는데 배낭의 가죽끈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 그리고 아저씨는 도무지 바쁜 거라고는 모르는 사람처럼 걷는단다. 아저씨는 사실 아저씨라 하기보다 할아버지에 가까워. 노인들은 종종 시간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 사람들이 그림이나 도자기 또는 가구들을 주변에 두는 것처럼 노인들은 곧잘 자기 주위에 조심스럽게 시간들을 쌓아놓곤 한단다. 아저씨가 다시 내 집 앞을 지나는 건 2시 무렵이야. 조금 이를 때도 있고 조금 늦을 때도 있어. 그건 일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달려있지. 아저씨의 일은 생각을 모으는 거야. 예쁜 생각, 미운 생각, 즐거운 생각, 슬픈 생각, 슬기로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 시끄러운 생각, 조용한 생각, 긴 생각, 짧은 생각. 아저씨에겐 이 모든 생각이 다 중요하단다. 물론 아저씨가 좋아하는 생각들도 있어. 하지만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다칠까봐 내색을 하지 않는 거야. 생각들은 아주 예민하거든. 아저씨는 도시의 모퉁이나 골목들을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인단다. 아저씨는 생각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 두꺼운 벽 뒤에서 나는 소리나 여러 모퉁이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까지도.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아저씨의 귀를 벗어나지 못하지. 생각의 소리가 들리면 아저씨는 당장 배낭을 열고 아주 낮고 짧게 한번 휘파람을 불지. 그러면 그 생각이 날아와 배낭 속으로 들어온단다. 배낭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벌써 들어와 있기도 하지. 어떤 생각은 천천히 날아오고 어떤 생각은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오다가 아저씨에게 쾅 부딪히기도 해. 그럼 아저씨가 넘어질 뻔하지. 그리고 어떤 생각은 배낭 주둥이를 금방 발견하지만 어떤 생각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한단다. 또 어떤 생각은 너무 대충 맞아서 배낭 구멍으로 기어들어가다가 미끄러져 길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야. 생각마다 하는 짓이 다 달라서 미리 짐작할 수가 없어.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생각들을 만난 아저씨인데도 때로는 멈추어 선 채로 생각에 잠겨 고개를 젓기도 한단다. 생각들이 저마다 그처럼 다를 수 있다는데 놀란 것이 수백 번도 넘는단다. 거리에서 발견한 생각들을 다 주워 모으면 아저씨는 조심스레 배낭끈을 여미고 배낭을 등에 짊어진단다. 그리고는 불룩해진 배낭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다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지. 사람들은 생각들이 깃털이나 눈송이처럼 가볍다고 하지만 그건 소문에 지나지 않아. 무게가 250g보다 더 나가는 생각들이 많은걸. 아저씨는 내 방 창문 밑에 이르면 내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단다. 그럼 나도 아저씨한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나서 잠깐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지. 밖에는 갈퀴로 깨끗하게 흙을 고른 커다란 화단이 있어. 아저씨는 생각을 하나씩 바구니에서 꺼내 흙 속에 심는단다. 겨울에는 마당 뒤쪽에 있는 갈색 유리로 된 온실 속에다 심지. 아저씨가 손에 묻은 마지막 흙가루를 비벼 털고 나면 그날 일이 끝나는 거야.
이제 아저씨는 낡은 소파로 돌아가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1시간가량 열심히 신문을 읽는단다. 그리고 차를 한두 잔 마시고 곧 잠자리에 들지. 다음날 아침 일찍 잠용종이 울리면 아저씨는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간단다. 이슬이 내린 화단에는 불그스름한 아침노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특별한 꽃들이 반짝이고 있어. 바로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꽃들이 말이야. 연한 하늘색, 붉은 벽돌색, 황금색, 달걀 흰자위처럼 하얀색의 꽃들, 줄무늬가 있는 꽃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반점이 있는 꽃들도 있어. 꽃잎이 연하고 가느다란 꽃들이 있는가 하면 꽃봉오리가 두텁고 탐스러운 꽃들도 있고, 또 줄기가 매끄럽고 연약한 꽃들이 있는가 하면 줄기가 싱싱한 배나무처럼 거칠고 튼튼한 꽃들도 있지. 그렇지만 모두 다 기막히게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어. 아저씨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은 다음 아침 식사를 한단다. 이처럼 꽃으로 피어난 생각들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 꽃밭 앞에 긴 의자를 끌어다 놓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앉는단다. 아침놀이 어느샌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어. 날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 거지.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난단다. 차츰차츰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꽃들이 녹고 있어. 무수히 많은 작은 조각들로 알알이 부서지는데 마치 먼지 알갱이들이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한 줄기 바람이 일자마자 알갱이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날아가지. 그때 무슨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야. 아저씨는 귀에다 손을 갖다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순간 잔뜩 주의를 기울인 얼굴 위로 전율이 흐른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아저씨는 아침 식탁을 치우고 외투를 걸치고 베레모를 이마 깊숙이 눌러쓰고 배낭을 둘러매고 다시 길을 떠나지. 그리고 6시 반에 다시 모퉁이를 돌아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단다. 나는 아저씨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아저씨를 거들며 그 광경을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몰라. 하지만 헛일이었어. 아저씨 말로는 생각들이 아주 수줍음이 많대. 아저씨 옆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있으면 꼭꼭 숨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도 생각을 모을 때는 언제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 그리고 다니는 길도 날마다 바꾸고 심지어는 정원에다 높은 울타리까지 쳐놓았대. 하지만 아저씨는 이따금 저녁 때 나를 찾아와 아저씨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아저씨 일에 대해 알았겠니? 아저씨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돌리며 내 앞에 앉아있곤 하지. 창밖에 어둠이 내리는 동안 아저씨는 다리를 포개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한단다. 꽃으로 피어난 생각들은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어 바람에 실려 날아갑니다. 높이, 점점 더 높이 날아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아직 잠으로 덮여있는 지붕들 위에 떠있게 되지요. 그러다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창문이라든가 어디 벌어진 틈새로 집집마다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가만 내려앉아 새로운 생각으로 자라나지요.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 없다면 생각들은 줄곧 되풀이 되다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저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소매자락으로 입을 닫고서는 나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어. 어느 도시건 어느 마을이건 나같이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 있답니다.
큰 도시에는 두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일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대체 누가 브루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저씨, 아니 브루퉁 씨는 혼자 조용히 웃음을 지었어. 난 아저씨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 밤늦은 시간에 아저씨가 내 방을 떠날 때면 때때로 아주 조금이지만 생각꽃의 향기를 맡은 것만 같아. 그러면 나는 스르르 긴장이 풀리며 생각이 텅 빈 채 잠이 든단다.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생각의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나오는 생각 캐릭터들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리고 어떤 색깔인가요? 브루퉁 아저씨는 생각들을 고르고 골라서 고심하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선반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었어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어느 칸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나요? 저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구절은 바로 여기였어요. 예쁜 생각, 미운 생각, 즐거운 생각, 슬픈 생각, 슬기로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 시끄러운 생각, 조용한 생각, 긴 생각, 짧은 생각. 아저씨에겐 모든 생각이 다 중요하단다. 여기 부분은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모든 생각이 다 중요해요. 물론 제가 더 좋아하는 생각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들을 모으고 모아서 브루퉁 아저씨처럼 예쁜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요.